여러분은 전교회장이 됐을 때 어떤 행동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뭐 해봤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건의 드리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무려 구청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2026학년도 원목중학교 전교회장 성민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2026학년도 원목중학교 전교회장 송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구청장님을 도대체 어쩌다 찾아가게 되신 건가요? 구청장님을 찾아뵈게 된 건 제가 공약을 갖고 나온 사항 중에 인조잔디 조성이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인조잔디 조성이라는 공약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려면 일단 구청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려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10월쯤에 이제 구청에서 수료식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공교롭게도 오셔서 그냥 무작정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거 공약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혹시 당선되면 도와주실 수 있겠냐. 근데 너무 흔쾌히 당선되면 먼저 연락하라 해주셔서 당선이 12월 말에 결정이 나고 그 인조잔디로 당선이 됐으니까 1월 1일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산을 또 등산을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참가를 해서 또 거기에서는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새해 소망을 빌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만나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4월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냐 또 해서 비서분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도 뵙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제도 이제 구청장님을 뵙고 구청장님께서 확답 해주셨습니다. 꼭 도와주신다. 네, 구청 50%, 교육청 50% 해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류경기 구청장님, 저 어제도 뵀었던 원목중학교 전교회장 성민유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구청장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와 하신 약속들 꼭 끝까지 기억하시고 원목중학교에 인조잔디 조성해 주시겠다는 약속 잊지 마시고 꼭 조성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용기도 용기인데 정말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교회장 1년 하고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년 하고 많은 거여서 더 이렇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공약이라는 거는 저를 뽑아준,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780여 명 정도로 규모가 꽤 큽니다. 중랑구 안에서는. 근데 그 78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이 사안들을 이루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인 만큼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공약을 꼭 이행해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잔디 깔겠다 뭐 이런 포퓰리즘 같은 공약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었고, 지금 민유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실행력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이런 공약 얼마든지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가 올해 모든 안건을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올해부터 법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걷고 학교 생활 시간에서 찬반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반 투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이 찬반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중대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 조성이나 또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참여해 줄지, 또 학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좋을지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반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 내가 하는 찬반 투표가 결코 가벼운 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통해서 민주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자신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찬반 투표를 정말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전교생이 투표를 하는 일이 1년에 딱 한 번, 전교회장 선거 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투표가 아니라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학년장이라고 있나요? 1학년들의 장 이런 거? 없습니다. 없죠. 네. 저희 학교가 제
중학교가 학년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이 다 3학년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1학년들이 좀 배제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학년장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1학년들의 의견 수렴도 잘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학년장 제도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인조 잔디를 깔겠다 이거 하나만 공약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견문 발표 때 발표했던 공약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조잔디 조성, 그리고 체육대회 재시행, 세 번째로는 축제 부스 진행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체육대회는 저희 학교가 2025학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행하지 않았던 사유가 모래바닥 운동장에서의 학생들의 부상 위험, 또 주변 아파트 등에서 소음 민원이 있었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추진을 하자라고 의견 내셔서 지금 날짜까지 확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축제 부스 같은 경우는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방식이 너무나도 허술했던 것 같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좀 부족했어서 1년 진행하고 폐지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최근에 축제들을 진행하는 방식이 점점 시간도 줄이고 있고요. 축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축제만 관람을 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관심 없거나 할 거 없는 학생들은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축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축제 부스를 갖고 나온 건데 주변 학생들도 이제 의견을 많이 내주었었어요. 인조잔디 관련해서도,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축제 부스 관련해서도. 근데 이 3개 공약이 후보자 한 명이 사실 1개 갖고 나오기도 부담스러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갖고 오는데 많이 부담은 스러웠지만, 그래도 주변 선생님들, 또 친구들, 또 후배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도움을 준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체육대회가 부상 위험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셨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요즘 막 축구를 학교에서 금지시킨다고 아. 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있는 되게 중요한 행사이고, 저도 그때 기억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네,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 소음 관련 민원은, 그 소음 관련 민원을 넣으시는 이제 성인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오시면서 운동회나 이런 것을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음 때문에 진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래바닥에 대한 위험성 문제는 아까 축구가 금지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운동회도 금지됐던 건데, 사실 축구나 운동회가 아니면 모래바닥에서 다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며 운동장에서만 다칩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냥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교실에 앉아서만 있으라 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3년이잖아요. 인생의 단 3년뿐인 시기인데 그런 식으로 기회를 제지하려는 그런 계획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민유님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좀 더 이런 행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안 하면은 학교 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최근에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가 계약이 4일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사 일정도 아이들이 얼마 정도 알기 시작했고, 올해 체육대회를 다시 시행해서 좋아진 면이 있지만 안 좋아진 면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핸드폰을 수거하기 시작했고, 저희 학교가 수련회랑 수학여행이 폐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런 결정에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선되기 전에 일이었고, 그래서 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말할 곳은 저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저한테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말밖에 없었음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서 후배들에게는 좀 더 좋은 학교를 물려줄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올해 많은 프로젝트들을 기획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걱정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걱정되는 점은 아까 찬반 투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 새로운 행사나 또는 더 보완해서 진행되는 행사에 얼마 정도 호응을 해줄지가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회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은 저희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놓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혹시 과거에도 학생회 경험이 있으실까요? 과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회 같은 건 정교 어린이회라고 부르고, 중학교 이상급 학교부터 학생회라 부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6학년 때 정교 부회장을 하면서 정교 어린이회를 참석은 해봤습니다. 근데 정교 어린이회와 중학생부터 되는 학생회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교 어린이회에서의 경험은 매우 조금밖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을 오늘까지 해서 만나왔는데 민유님처럼 제가 팬이 되고 싶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어떤 실행력이나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후에 원목중학교가 어떻게 변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1년 뒤에도 고등학생이시죠? 네, 고등학교 그때도 1학년. 입학 전에 한번 찾아오시면 알겠습니다. 꼭 네, 오겠습니다. 콘텐츠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때 올 때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변화가 있기를 저도 네.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목중학교의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 학생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인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주변 학교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주변 학교들의 학생회 제도를 보면 저희 학교가 특이하게 1학기 학급 회장, 부회장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학년 이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8명이 모두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지원 자격을 조금 더 널널하게 일단 푸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벌점에 대한 그 점수 배점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1학기 회장 부회장에 출마하려면 전년도 순수 벌점이 1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팍팍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이번에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학생이 3학년에선 절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학생 자체도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회장 선거에 실질적으로 출마하는 학생들도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회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폭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회 지원 자격을 교칙 변경을 통한 교칙 개정이 지금 현재 원목중학교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회장 후보에 나가는 친구들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원목중학교도 막 피켓 선거운동하고 이런 걸 하나요? 정교회장. 네. 네. 저희는 피켓 선거로 진행을 하고요. 등교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시간 이 3개 시간 중에 자유롭게 나와서 이제 피켓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 점은 이제 학교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점점 소견문 발표 말고 토론회를 추진하는 추이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소견문 발표로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켓 만들어 온다고 하면 막 업체에 맡겨서 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가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액자를 샀습니다. 액자를 사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선거 나오기 전에 구청장님도 뵈서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서 하니까 학생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선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피켓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혹시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알아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맞아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근데 지난번에 그 2화에 출연하신 분 학교를 보면 그런 따로 사서 피켓을 업체에 맡기는 건 금지됐다고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회를 선발하는 과정이 이제는 좀 변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학생 자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정치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좀 있었고 그런 관련 사항을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 뉴스 같은 것도 잘 챙겨보고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치 뉴스 보면 아저씨 소리 들어요 요즘에. 그런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 어디 나가서 정치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이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그리스의 경우를 들어본 게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에서는 되게 토론의 문화가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는 차츰 그런 정치 토론에 관한 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 얘기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이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요즘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 야당 여당이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인생 선배이시고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혜롭게 하루빨리 그 싸움들을 멈추시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같이 전교 회장을 활동을 할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전교회장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을 텐데 무조건 부딪혀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딪혀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딪히기 먼저 시작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